안녕하세요, 편돌입니다. 최근 또다시 시작된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경고로 인해 시장이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겉모습만 보면 중국과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발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보다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선 비트코인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앞으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줄 영향과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38,000달러 이하의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단기 목표가 46,000달러, 손절가 33,500달러로 투자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승이 나와도 무조건 존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46,000달러에 매도하실 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중장기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수로 인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유지해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 한마디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 46,000달러에서는 매도하시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완벽하게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다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올 경우에 손절 라인 잡고 이런 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도달하면 일단 매도하실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47,000달러, 48,000달러를 터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초보분들은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그냥 팔지 말 걸 그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할 경우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진입을 하더라도 일단 매도해서 상황을 지켜본 뒤에 확실한 자리에 재진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절 라인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선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고 계속해서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승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될 경우엔 1, 2년 이상 상승이 유지되는 것보단 장기 고점과 저점을 예측해주는 지표의 상단인 95,000에서 96,000달러까지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셔서,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해당 가격대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가 아닌 매도해서 꼭 수익 실현하시고 하락에 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바닥권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암호화폐 채굴 관련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추가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는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미국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암호화폐 채굴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뉴욕 주지사에게 전달이 되는데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안은 악재로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탄소 기반으로 하는 채굴은 금지가 되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채굴은 허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대해선 뭐라 하지 않지만 그 대신 환경만 오염시키지 말라는 뜻이죠. 정말 암호화폐가 미래에 전혀 쓸데가 없고 경제적으로 손실만 가져다주는 위험한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을 전면 금지할 것이고 코인베이스도 나스닥에 상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법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규제의 공통점은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규제들을 자세히 보면 암호화폐 산업을 더 발전시키게 만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규제로 인한 단기 하락에 잘 대응하면서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 1,000만원, 2,000만원만 벌고 떠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채굴에 대한 규제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헛8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나스닥 상장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라고 하면서 말들이 많죠. 하지만 팩트는 미국의 대형 나스닥 상장 기업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지금처럼 상장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전통 금융시장에 스며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발행된 지는 10년이 좀 넘었지만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자는 더 많아지고 달러도 더 많이 발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꾸준히 개수 늘리시면 되고 1,000만원 혹은 1억 이렇게 한정된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 스윙 투자로 접근해서 투자금 늘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몇 년 안에 중국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이 없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상 위안화의 힘을 키우기 위해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단속하는 동안 중앙 집중식 디지털 통화인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 기축통화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중국이 수출입 거래에서 쓰인 위안화 결제 비율을 보시게 되면 평균 15% 정도만 위안화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85%는 달러 등 다른 통화들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거래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중은 더욱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1월 전 세계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율은 2.4%로 1년 전 1.7%에 비해 늘긴 했지만 38%의 비율을 자랑하는 미국 달러에 비하면 중국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4년에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디지털 위안화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달러를 이길 수는 없겠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게 된다면 디지털 달러와의 경쟁을 통해 디지털 화폐의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디지털 위안화만으로는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달러가 영향력을 잃기 위해선 원화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닌 바로 비트코인의 힘이 필요한데요. 비트코인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안 그래도 중국 위안이 전 세계 국제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대로 굉장히 작은데 중국인들마저도 위안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위안화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비트코인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가 완벽하게 개발되고 발행될 경우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달러의 영향력을 잃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이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중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지만 나중엔 중국이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중국에겐 비트코인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경제 전문가나 언론 매체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발언하긴 하지만 중국이 비트코인을 사라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디지털 위안화만 자리 잡는다면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더 키우면서 달러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암호화폐 단속과 규제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기 전에 코인 개수를 늘리거나 단기 투자로 투자금을 불려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상승장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린 투자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단기 가격 변동에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인 소식은 다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